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파자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도 복습이 선자하고 자자는 새로운 글자입니다. 먼저 자자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자의 요 윗부분은 불초자가 되면은 뜻이 달라져요. 이것이 그냥 불초자 모양인데 관자가 되면은 거물 자자가 돼버려요. 요 윗부분이 요 마음 심자를 띄면은 요게 자자인데 거물 자자가 되고 자라날 자자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불초가 되면은 자라나는 뜻이 되고 여기가 총각 관자가 되면은 검은 글자가 됩니다. 이게 요 윗부분만 놓고 볼 때 발음은 둘 다 자자인데 어떨 때는 자라난다는 뜻이 되고 어떨 때는 검다는 뜻이 돼요. 시꺼멓다는 뜻이 돼서 거물 자자로 되면은 자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요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글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은 요것도 자자인데 불어나는 자자입니다. 불어나는 거, 많아지는 거. 그러면 이 자자가 사랑할 자자인데 우리 사랑에 대한 공부를 이때 바로 해야 됩니다. 한자로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숫자가 여러 개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먼저 합니다. 사랑한다 하는 뜻의 한자는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사랑할 애자는 다 알죠. 애자는 마지막에 설명하고 그보다도 차원을 높은 수준의 사랑은 뭔가면 어지린자가 사랑 중에는 제일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이거는 득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차원의 높은 수준의 사랑을 말할 때는 어지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수준을 약간 낮춰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의 사랑보다는 수준이 조금 아래 수준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막 쏟아져 나와요. 자식놈이 속을 세게 해도 그냥 사랑을 내게 붙거든요. 그래서 사랑 수준 중에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지만은 사랑 중에는 높은 수준이에요. 사랑할 자, 이것이 바로 사랑 중에는 최상위는 아니지만은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이것 말고 또 사랑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연자가 있죠. 연애를 할 때 연자는 글자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가 제일 먼저 위에 실사가 있고 실사 옆에 말씀원이 있고 말씀원 옆에 실사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이 연애를 할 때 연자예요. 그것도 사랑할 연자예요. 그러면 그 연자하고 여기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차원을 놓으면 어떻게 비슷할까요? 좀 아래일까요? 연애할 때 사랑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막 쏟아부는 사랑보다는 차원이 약간 얕죠. 연애는 그 연자가 실사변의 말씀은 실사하면은 요것만 띄고 마음 심자를 띄면 무슨 뜻인가 하면 말 많이 할 연자예요. 말 많이 할 연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서 말 많이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할 연자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은 말을 끝없이 하죠. 별로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도 얘기가 많아져요. 연애할 때 그 연자는 말 많이 할 연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애자가 또 사랑이에요. 사랑할 애자는 제일 위에 빗짐치고 점땡땡땡 치면 이게 손톱조자예요. 손톱조 밑에가 가릴 멱자예요. 덮을 멱자예요. 가린다는 멱.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고 마음 시자 밑에
뒤져올 치자를 써요. 그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합해서 사랑할 애자가 되는데 이 사랑할 애자의 뜻은 어떤가 하면 제일 위에는 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린다는 감춘다는 뜻이 되고 그 속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고 제일 밑에는 발이에요. 발가락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천천히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확 끌리면은 뿅 갔다 그러죠. 뿅 갈 때에 마음이 홀락 뺏기는 그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뭔가 하면은 약간 멍해져요. 뿅 가면은 멍해지면서 발걸음이 더뎌지고 자기 행동 자체가 느려져요. 그게 사랑할 애자예요. 그러면 사랑 중에는 어지린자도 사랑이고 연자도 사랑이고 자자도 사랑이고 애자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애자가 가장 감정적입니다. 그러면 수준을 놓고 본다면 아마 가장 하위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원을 놓고 볼 때는 상위급, 중위급, 하위급으로 따지면 애자는 가장 아래 수준의 사랑이 애고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인이고 사람 인변에 두 이자 썼는데 두 이자는 원래 옛날 글자로 윗상자입니다. 사람 중에서 위에 해당되는 사랑이 어지린자거든요. 이 어지린자를 고자로 보면 일천천자 밑에 사람 마음 심자 써도 어지린자예요. 그게 칠판에 쓰면 걸 다 쓰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말로만 했으니까 듣고 있는 분은 듣고 못 듣는 분은 지나가요. 다음에 또 설명할 거니까요. 그럼 사랑이라는 마음 자체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 자자는 무조건 하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이 자자예요. 사랑할 자. 그 다음에 이 선자는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요 가운데 양양자가 있고 양양자 밑에 말씀원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말씀원자가 두 개가 나란히 따로 있으면 무슨 자면 이게 경자도 되고 탐자도 되는데 경쟁적으로 말을 열심히 하는 걸 나타내요. 그럼 뭐 다투는 개념이 아니고 좋은 말을 서로가 잘하려고 애쓰는 의미의 글자가 말씀원자 두 개예요. 그게 여기서 양자하고 합하게 되면 어떠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의미가 이 선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착하다 하는 것은 신에게 뭘 바치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선하다는 말이 나와요. 남한테 뭐 좀 베푸는 것 가지고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복지요. 여기에 복지관이죠? 복지라는 말도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해놨어요. 그게 복지요. 자선은 상제 앞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선하고 복지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은 글자 다 외우게 되니까요. 복지의 복자는 요 보일시변의 복복자, 이 복자는 항아리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럼 제사 드릴 때에 항아리에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하면은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지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복 아니야. 그건 그냥 자기 수입이에요. 수입하고 하늘이 내려주는 복하고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같게 보면은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돈 버는 것도 복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자는 이 지자도 그칠 지자를 여기 썼어요. 그칠지. 그 보일시변에다 그칠지라면은 복지 지자예요. 복지자예요. 복지. 그게 복이 와서 머무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나에게 복이 와서 머문다. 그것이 이 복지자거든요. 그러면
복복자와 복지자가 두 개 쓰면 복지거든요. 복지. 그러면 자선하고 복지하고 개념이 어떤가요? 비슷하긴 한데 자선은 내가 내 스스로가 희생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복지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이거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하긴 한데 자선이나 자선사업, 복지사업은 다 같이 써요. 같이 쓰죠. 만약에 글을 쓴다면 이걸 구분하고 써야 돼요. 복지라는 말을 글 속에 특히 시를 쓸 때는 이 낱말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짧은 몇 마디 속에 뜻을 함축시켜야 되니까 시를 쓸 때는 자선이라는 말하고 복지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 소리예요. 그냥 막 쓰는 글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선이나 복지나 비슷해요. 이것에 또 대조적인 얘기는 위선이라는 말도 있어요. 위선. 거짓 선도 있죠. 그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선이라는 말을 공부했어요. 대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요즘 좀 개판인 세상에서 적용하면 문제돼요. 본질적으로는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입니다. 말을 안 듣건 속을 썩여도 되게 부모는 새끼를 위합니다. 그래서 이 자자를 써요. 부모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정도 사랑에 들어가요. 우정은 우자가 손을 서로 붙잡는 악수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우정의 우자예요. 우정은 서로 손을 잡는 의미의 글자가 우정이거든요. 우정이라는 것은 이 사랑 개념에서는 사실은 좀 떨어져요. 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요즘은 친구와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다 그래서는 한 높은 수준의 자선 같은 사랑과 동일시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한문의 개념과는 안 맞아요. 한문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한문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지금 실제로 글자가 나온 것이 약 3,800년 된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3,800년 전에 문서가 나왔으니까 이미 그 위로도 올라가죠. 그리고 한자는 자꾸 중국 사람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이 만들었어요. 지금 중국 땅에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민족이 만들었어요. 만리장성 남쪽이 지금 사실은 중국이고 만리장성 북쪽은 지금까지 중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즘 와서는 중국이라고 좀 끌어들여요. 그러면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 바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우리말과 너무 가깝고 이 글자 갑골문 해석해 보면은 우리의 습관과 너무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중국 학자들도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조상이 만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요즘 와서는 집어퍼버렸어요. 지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한반도도 자기 나라의 변방국이라고 하고 웃겨대고요. 동북공정이 그거예요. 바로 북한도 남한도 다 이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고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막 춘추 열국시대 막 다투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통이 없어요. 명나라가 또 청나라가 우리나라 그렇게 돕지 않았어요. 맨날 그니 조공만 바치라고 뜯어막았지. 한나라 때도 와서 괴롭히기만 했지 우리나라 그래 도와준 기원 없는데 근데 그 나라 의지해봐야 그 사람들은 돕는 버릇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중국 몽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도 이 글자들이
우리의 생활과 너무 밀접하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너무 맞기 때문에 한자 가지고 말을 풀면 쉽습니다. 이해도 빠릅니다. 글자가 어려워서 지금 이걸 자꾸 안 배우긴 하는데,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서 머리에 남겨두면 덜 잊어버립니다. 훨씬 많이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자 이걸로 쉽니다. 다음 시간 또 보죠. 수고하셨습니다.